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10년물 국채를 내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또다시 관세가 전반적인 투자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미증시부터 비트코인 시장까지 또다시 흔들리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전 세계 상대로 강력한 자동차 관세를 예고하니까 EU 또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불 작전을 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무역 수장이 미국에 찾아가가지고 협상을 나섰습니다. 근데 미국이 변함없이 상호 관세 발표 전에는 우리 협상 안 할 거야, 니네가 요구하는 거 수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더욱이나 4월 2일 상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나다 또한 미국한테 오랜 친목 관계는 끝났고 미국의 최대 영향주는 보복 조치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상대국들과의 봉합과 타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열이 되고 균열이 생기는 흐름이 나오면서 더더욱이나 매크로 시장의 분위기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저녁에는 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차익을 실현하면서 물량을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쨌든 지금 관세의 불확실성은 아마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까지 계속 시장을 흔들 요소이고, 오늘 PCE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 이 불안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해소시킬지 아니면 더욱더 가중시킬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와 동일하게 지금 예측치가 나와 있고, 근원 코어 PCE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보다 0.1% 높은 2.7%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컨센서스보다 약간은 낮게 나와주면서 물가가 그래도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준다면 오늘의 관세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줄 것이고, 만약 최악으로 가서 예측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관세의 불확실성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가중되면서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대다수의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이 예측한 PCE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대다수가 예측치에 부합하고, 그리고 코어 PC도 예측치에 부합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합해주는 수치만 나와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트럼프의 이런 흔들기에 따라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이런 트럼프의 흔들기로 인해서 최근 다시 올라가던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고개를 내려주면서 미국채로 다시금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잘 잡아놨던 10년물 금리가 다시금 고개를 드니까 또다시 시장을 흔들고 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내리려는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10년물 국채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파월이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은 10년물 국채를 내리는 데에 가장 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최근 시장은 매크로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트래킹 하셨으면 좋겠고, 크립토 개별 시장의 소식도 알아보자면 이번에 신임 의장으로 폴 애킨스가 확정되면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지금 오랜 시간 SEC가 발목을 걸었던 크립토닷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고, 거래소에 대한 강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취하했고, 연이어서 SEC는 크라켄, 컨센서스, 컴벌랜드 상대로 한 소송도 공식적으로 전부 취하하면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와 SEC의 악연들을 지금 하나 둘씩 봉합해 나가는 고무적인 흐름으로 규제 환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상공 회의소 또한 미국의 블록체인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로드맵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금융 안정성 강화하고 재정적 자유, 분권화, 규제 명확성,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에너지 보안 강화, 미국 은행 시스템 현대화, 블록체인을 통한 정부 혁신 및 국가 안보 확대 6가지 정책 권장사항이 포함됐고, 여기다가 추가로 비트코인 관련법 제정하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연준의 마스터 계좌 프로세스 개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SEC 위원장 자리에 앉은 폴 애킨스는 어떤 인물이었냐? 전 디지털 챔버,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상공회의소가 적극적으로 SEC의 친화적인 규제안을 촉구하면 당연히 본인이 전에 몸담았던 협회였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용해 줄 수 있는,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국 또한 미국을 따라서 영국의 금융당국도 내년부터 가상자산 기업의 인허가제 시행하겠다라면서 이번 규제는 스테이블 코인 및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도 확장이 될 거다 하면서 조금 더 명확한 규제안과 크립토와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세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 시장과 크립토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블랙록의 글로벌 얼로케이션 펀드가 지난 분기 비트코인 노출액의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의 4,740만 달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가적으로 담았다. 왜 블랙록은 지금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오고 사이클 끝났다,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온다는 시기에 비트코인 할당을 본인들 펀드에 더욱더 늘렸을까? 이 부분도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영투자은행까지 2,500만 유로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발표했고 무려 한화로 39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했고, 펀드는 초기 단계의 토큰 및 프랑스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블록체인 산업 투자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블록체인과 크립토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적인 부분, 표면적인 것만 보면 이대로 시즌이 종료될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왜 이런 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더 명확한 규제 틀을 만들고 수면 아래에서 더욱더 단단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할까? 이 부분에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세에 가려져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 이슈가 묻혔습니다.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발표했는데, 글로벌 금융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중 하나이자 NYSE 뉴욕 증권거래소의 소유 기업인 아이스마켓과 지금 서클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USDC와 머니마켓 펀드 토크인 USDC를 활용한 상품 혁신을 모색하기로 당사와 합의를 했다.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적으로 전통 금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지금 마련한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NISE 회장은 서클의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받는 디지털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USDC와 USYC의 잠재적 활용 사례를 IC 시장 전반에 탐구하게 되어 기쁘다. 적극적으로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또한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면서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위 은행 JP모건 또한 수익률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이 6%에서 최대 50%까지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수익률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는 곳 어딥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RW의 대장 온도, 그리고 에테나 같은 이런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 플레이어들의 점유율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더욱더 커질 거다, 유망하다라고 지금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친화적인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움직임에 따라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SFC까지 세계 최초로 토큰화 머니마켓 ETF를 승인하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을 뒤로한 홍콩도 토큰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5년은 RWA 토큰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결국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고 지금의 모멘텀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이 토큰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포텐셜은 어마어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리플 또한 아프리카의 치퍼캐시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프리카의 리플을 통한 국경 간 결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실제 치퍼캐시는 아프리카 9개국의 5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핀테크 업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리플이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더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리플은 소송을 SEC에 기나긴 소송의 그런 족쇄가 풀리고 나서 전 세계의 확장성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도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RWA와 토큰화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토큰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라클 네트워크, 그리고 오라클 네트워크의 왕 누굽니까? 바로 체인링크다. 체인링크의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면 체인링크에 대한 지금 언급과 토론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고, 체인링크의 고래들과 상어 또한 어마어마한 체인링크를 추가 매집
매집하면서 축적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체크해야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다음 2분기에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 탑 20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3가지 토큰이 있습니다. 스토리 프로토콜과 메이플, 지오드넷이 포함됐는데 이 3가지가 어떤 섹터냐? 스토리는 AI, 그리고 메이플은 RWA 토크나, 그리고 지오드넷은 디핀. 확실히 그레이스케일도 어쨌든 알트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암울한 것은 맞지만 확실히 AI와 RWA, 디핀 이러한 키워드를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아무 실체도 없고 근본도 없는 그런 잡코인들, 밈코인들을 접근하시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이 산업에서 살아남고 본질적인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성장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잘 옥석을 가리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활성 주소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2월 말 들어서 바닥을 찍었던 활성 주소수가 다시금 조금씩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 현재 상황은 중립 구간에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수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홀더들의 지금 손실 같은 경우도 물론 굉장히 큰 장기 홀더들의 손실이 2월 말에 진행됐지만 3월로 들어서면서 조금씩 저점을 올리고, 즉 이 얘기는 단기 홀더들의 패닉셀과 강한 매도 압력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방에 대한 매도 압력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상단에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저항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하의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이 89K의 자리를 잡고 있고 바로 위에는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 90K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0일, 111일 이동평균선이 95K에 위치를 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단에는 이렇게 강력한 저항 구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89K, 90K를 우선은 돌파를 해줘야 확실하게 지금 단기 추세 반전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구간을 넘겨주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어쨌든 약보합을 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 저항 구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PC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기관들도 비트코인 차익 실현을 하면서 양수로 올라왔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금 음수로 돌아서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 관망을 하려는 스탠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어제도 유입세로 마감하면서 벌써 지금 10일 연속으로 유입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PC 발표가 나고 나서 미증시, 미국장에서 유출이 되는지 유입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단기적으로 나쁜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충분히 괜찮은 구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출이 되는지 또다시 유입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도 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지속적으로 꼭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 하방 트렌드 라인, 이 구간을 잘 리테스트를 해주나 했더니 또다시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해서 중요한 지지를 다 깨버렸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하얀색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훼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일봉 종가가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려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해주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오늘 미장이 흔들리면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일봉 종가가 컨펌이 난다라고 하면 또다시 단기적인 또 흔들기와 약세 국면, 심리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다시금 또다시 DC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봉 종가로 200일 이동평균선 안착을 하는지 이대로 하회를 해가지고 내려가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형산맵 흐름을 체크해보면 비트코인이 85K를 다시금 찍어주면서 85K에 쌓여 있었던 롱 물량을 완전히 정리했고 현재는 지금 해봐야 지금 84K의 미비한 롱 물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86K와 87, 88K에는 굉장히 강력한 숏 물량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가격을 내려서 패닉을 주면서 84K까지 잡아먹고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86K의 숏 물량까지 정리를 하는 그러한 악랄한 무빙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말에는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M2 글로벌 유동성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M2 차트를 3개월 앞당긴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보면 정말 귀신처럼 M2와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그런데 현재 지금 글로벌 M2를 3개월 앞당기면 약간의 추가 조정은 있더라도 본격적으로 5월부터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과거의 흐름처럼 M2를 3개월 앞당긴 차트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4월에 들어서 관세로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최종적인 바닥을 컨펌해주고 바닥을 확인하고 강력한 상승이 2분기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인 연차트로 보면 언제나 비트코인은 굉장히 비슷한 사이클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연봉상 한 번에 굉장히 큰 음봉을 보이면서 베어마켓 이후에 3년 연속으로 양봉을 띄워주는 그러한 패턴을 많이 보여줬다. 21년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하락장이 오고 3년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강력한 양봉이 형성되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자리도 2025년 강력한 음봉을 만들고 지금 이제 1년, 2년, 3년 차입니다. 근데 세 번째 봉이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어쨌든 1분기 출발은 음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다 무시하고 이대로 사이클이 끝날지 아니면 과거에 강력했던 세 번째 연봉처럼 비트코인이 말아 올려주면서 튀어 오를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크하시면서 힘든 시기 잘 버티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